한 40개 정도 초반에 썼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연락이 안 왔고 세계 시장의 벽은 높구나 가설을 세웠죠. 왜 떨어졌을까? 양식이 잘못됐나? 그 내용이 잘못됐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써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의 포폴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포폴톡입니다.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회사를 다니시다가 런던에 가셔서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진재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스타트업 피그먼트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거는 해외 취업? 진재님이 어떻게 런던에 가셔서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영국의 디자인 필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취업 준비해서 지원해서 입사를 바로 해서 다녔기 때문에 런던의 디자인 필드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제가 아는 딱 그 되게 적은 분야만 알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알고 있는데, 제가 애초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핀테크 아니면은 AI 쪽을 좀 가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쪽만 좀 많이 살펴봤었고요. 빅테크,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어쨌든 영국도 다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노려보려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서칭을 좀 시작을 했죠. 당연히 큰 회사들은 많이 뽑고 있었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뽑고 있었는데 지원 공고가 제가 이제 준비할 때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노션으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지원서를 다 냈었어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 레주메로 그 서류 합격이 되면은 그럼 이 레주메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갈 텐데,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설을 세우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을 해보려고 일단은 넣어본 거죠. 가지고 있는 레주메를 가지고. 그랬는데 뭐 됐겠어요. 칼같이 떨어졌고 한 40개 정도 초반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연락이 안 왔고 이제 링크드인에 그래서 나 런던에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으면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예전에 알던 분이 소개해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한번 우연히 받고, 거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세웠던 이 레주메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정확하게 해결한 건 아니죠. 그냥 지인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그래서 거기 외에는 하나도 면접을 못 봤죠. 그래서 다 칼같이 떨어지고 세계 시장의 벽은 높구나. 근데 그때 딱 지원하셨을 때가 사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잖아요. 정말 안 좋았죠. 네, 대규모 막 해고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올 때고. 맞아요. 분위기도 많이 탔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CV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양식이 잘못됐나? 그리고 하나는 그 내용이 잘못됐나? 그래서 일단은 양식을 한번 바꿔보자. 좀 그럴싸한 양식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더 디자이너스럽게 피그마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도 좀 넣고 좀 레이아웃도 디자이너스럽게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노션은 사실 자기 캐릭터를 드러내는 게 좀 어렵고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 건 좀 어려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다시 했었고, 먼저 지원하기 전에 지인이 해외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서 그 지인한테 한번 이걸 보내봤죠. 내용이 맞는지 한번 검증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지인이 내용이 잘못됐다. 너가 뭘 왜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전에 제가 썼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뭘 했다, 무슨 프로덕트를 런칭했다, 무슨 피처를 냈다, 이런 얘기만 주로 써있다 보니까 이 피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말한 대로 바꿨죠. 뭘 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왜냐면 결과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사실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고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다녔던 또 회사들은 전부 다 B2B거나 뭐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가 차가 많이 팔리는 게 사실 제가 잘해서 차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했던 게 진짜 수치 어떤 개선에 기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쨌든 내용들을 바꿨던 것 같고요. 퇴직금 정산을 런칭했다 라고 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런칭한 게 무슨 의미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좀 문장을 풀어서 써줬어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실 이거를 보는 거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리크루터다.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당시에 또 하나 더 알게 된 거는 ATS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지원서를 내면은 회사에서 이 지원서를 이제 자동으로 보고 잡 디스크립션하고 이거라고 비교를 한대요. 적합
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동으로 판별을 한대요. 몇 퍼센트 이하면은 다 자동으로 탈락 메일을 보낸대요. 그거를 이제 40개 떨어지고 알았죠. 아, ATS랑 내 레주메랑 얼마나 맞는지도 봐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그 당시에 챗GPT가 또 잘 나왔던 시점이라서 챗GPT한테 자, 난 여기에 지원할 거야. 그리고 내 레주메는 이거야. 적합도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문장을 바꾸면 좋을까?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도 사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하나가 이제 통과를 했었고 그 외에는 또 다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진재님은 사실 한국에서 보기에는 나름 좋고 탄탄한 커리어를 밟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해외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들겼다는 것만으로 허들이 정말 두세 개는 높아진 느낌이네요. 여기도 또 가설을 세웠죠. 왜 떨어졌을까? 비자가 없어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영국 시장은 아무래도 영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붙은 회사가 프랑스 회사였어요. 여기는 이제 비자도 본인들이 별로 상관없고 영국 경험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프랑스 회사가 B2B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 커리어가 꽤나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하던 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영국 회사들은 영국 경험도 없네? 비자도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되네? 우리 지금 사정도 안 좋은데 얘까지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쯤에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또 신기하게 유스 모빌리티 스킴이라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2024년부터 만 35세로 는 거예요. 원래는 추첨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인원이 5,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추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킹 비자가 이제 생긴 거죠. 제가 비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다 이렇게 약간 격파하시면서 천천히 나아가시긴 했네요. 그리고 그 다행히 그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HR 콜 할 때도 제가 어떤 했던 경험들 잘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좋다. 다음 거 해보자. 항상 장문의 피드백 메일이랑 너 언제 다음 거 면접 볼래? 제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거의 맞춰서 진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차가 7시간 나니까 제 시차에 맞춰가지고 거의 해주려고 했고 그렇게 뭐 1차 보고 2차 보고 포트폴리오 리뷰를 이제 여기서 준비를 했었고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할까? 어쨌든 이것도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디자인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약간 색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컬러를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채색 계열을 정말 많이 쓰고 검정이랑 회색으로 가자. 심플하게 가자. 제가 다녔던 회사 모를 테니까 회사 소개해주고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누구랑 협업했는지를 일단은 먼저 깔아줬고요. 이거에 대한 배경,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또 간단하게 써줬고 어차피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말로 풀거나 질문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큰 타이틀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B2B를 다녔다 보니까 도메인 용어들이 되게 많이 사용돼요. 특수한 용어들이.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풀 사이클 페이롤 서비스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모든 급여 정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해외 다녀보니까 월급 주는 거 말고 없더라고요. 퇴직금 없고.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세금도 심지어 급여를 줄 때 떼는 시스템이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설명할 것이냐, 어느 깊이까지 설명할 것이냐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던 지점 같아요. 도메인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한다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잘 알아듣는 건 또 아니어서 적당히 알려줄 거 알려주고 적당히 넘길 거 넘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도 풀사이클 페이롤 서비스라고만 표현을 한 거죠. 가장 재밌게 들었던 건 뭐예요? 생각보다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할 때 궁금한 걸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특정 화면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고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겠냐? 그 질문에서 제가 그 친구의 의도를 그래도 잘 파악한 건지 아니면 저도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건지 목록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건 액션이고 어떤 거는 그냥 데이터 표시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요거를 좀 고도화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 정확하게 또 그 친구가 자기도 사실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맞췄다. 아, 이거 통과다 라고 생각했죠. 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 지인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외국에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미로 있잖아요. 미로의 디자인 팀이 디자인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랑 포트폴리오 어떤 거를 주로 우리가 어떻게 리뷰하는지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봐서 이거 좋다 해서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만들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끼워 맞춰 넣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제 지인한테 보여줬고, 지인이 피드백을 줘서 이런 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추가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좀 빼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줬는데, 또 처음에 제가 또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또 고집을 또 폈죠. 이미 그 피드백을 받은 시점은 놀랍게도 그 프랑스 회사 면접 본 후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다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고도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회사를 지원하고 다른 회사를 더 지원해 보신 거는 왜 그러셨나요? 여기가 됐네? 그럼 딴 데도 되려나? 머릿속에 그 지우지 못한 가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회사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국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가설은 사실은 틀린 걸까? 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 큰 회사 가고 싶다, 이번에. 구글, 메타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지원하기에는 좀 준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좀 더 써보자. 대기업, 그 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인터컴이라고 하는 회사든지 뭐 레블루시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B2B 사스 스타트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데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변경된 포트폴리오를 들고. 비자 시작이 8월 초였어가지고 이 프랑스 스타트업이 붙었던 시점이 한 4월 중순이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할 거 뭐 있나, 더 써보자. 그럼 면접 과정이나 아니면 지원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오토매틱이라는 회사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재밌는 게 슬랙으로 면접을 봐요. 여기가 100% 원격 회사거든요. 그 오토매틱이 어떤 회사냐면 워드프레스 만드는 회사예요. 첫 번째 HR 그 리크루터 콜만 화상으로 하고 1차 포트폴리오 리뷰는 슬랙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럼 서로 타이핑 칠 때까지 타이핑 치는 거예요. 네. 어. 준비를 하라고 이제 막 줘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차피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화를 하는 방식이 슬랙으로 하는 거다. 당신이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를 볼 거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설명을 다 이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챗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이제 써놨죠. 메모장 같은데 준비해 놓고 잘 이제 부분 잘라서 이제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단계로 잘라서 이제 보여주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 질문을 해요. 슬랙으로. 그러니까 저희 슬랙으로 하듯이. 그게 좀 신기했고 이제 그걸 통과하면 과제를 보거든요. 근데 과제도 신기해요. 오토매틱이 블로그 회사잖아요. 과제의 진행사항을 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글을 쓴 걸 가지고 거기다가 워드프레스 디자인 팀에서 이제 한 명이 붙어요. 그걸 다 읽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줘요. 그래서 이 댓글로 대화를 해요. 리서치 어떻게 했고, 문제 정리 어떻게 했고, 어떤 디자인 리서치 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글을 다 잘라서 했는데 지금 제가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제가 런던에 살다 보니까 사실상 원격에 가깝거든요. 거의 화상으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슬랙으로 대화하고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슬랙으로 글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노션에다가 제가 생각한 걸 잘 정리해서 전달하든지. 근데 이 오토매틱 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토매틱 면접 보고 나서 내가 되게 정성스럽게 사실은 했었어야 됐구나. 내가 되게 날림으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했구나. 한국에서 같이 일하고 사람들이랑 그 같은 언어 쓰면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절을 계속 제가 생각하면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아이송모핑 랩스라는 데 면접을 또 봤어요. 운이 좋게. 첫 번째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구글 딥마인드라고 알파고 만든 회사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알파폴드라고 신약 이제 조합하는 뭐 그런 AI를 만들어서 노벨상도 타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여서 걔네가 이제 스피노프를 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그거에 이제 첫 번째 디자이너 면접을 본 거예요. 우와. 완전 행운인데 어쨌든 첫 번째 면접은 리크루터 콜이니까 뭐 그냥 이거 맞는지 그냥 체크하는 그냥 간단한 면접이겠거니 하고 이제 면접을 봤죠. 그래서 어떻게 일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나 똑같다. 리서치하고 문제 정리하고 디자인 리서치 한 다음에 빠르게 한다. 필요한 거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준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날림으로 대답했죠. 알겠다고 막 되게 굉장히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친절하게 막 젠틀하게. 네. 다음날 칼같이 떨어지더라고요. 디자인 프로세스가 뭐가 부족했고 당신의 유저 인터뷰 이런 게 정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랑은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디자이너를 보통 파운딩 디자이너라고 부르더라고요. 파운딩 디자이너가 해야 될 게 디자인을 빨리빨리 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디자인 팀이 클 거를 생각하고 디자인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문화를 만든다는 게 그냥 디자이너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 안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고 사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다라는 뭐 인식을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제가 아예 없었던 거죠. 아, 파운딩 디자이너 면접을 본다면 내가 완전 다른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됐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에서 해외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디자이너분들이 요즘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세요? 사실 해외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요? 저는 정말 이제 시작한 되게 단계라서 제가 주제 넘게 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냥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넘어간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디자이너 분들이 좀 익숙한 게 빠르게 결과물을 큰 이유 없이 전달하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디자인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머릿속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디자인을 넘겨줄 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넘겨줄 때 얘기를 안 하니까 까먹어요. 포트폴리오 만들 때 되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잘 평소에 써놓으시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근거가 정확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근거가 사용자 인터뷰에서 왔다. 사실 그 사용자 인터뷰에 대한 게 그럼 잘 기록이 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문제가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그게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동안 면접 보고 저도 이제 채용할 때 생각해보고 했던 거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거든요. 꼭 정확하게 이걸 해본 사람 말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일단은 다음 면접으로 넘겨보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면접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확하게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안 뽑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주니어 포지션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시니어 포지션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자마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걸 해본 사람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링크드인 디자이너들 막 경험들 찾아보면은 항상 이직이 이 사람이 이전에 정확하게 했던 걸 또 그 다음 회사 가서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일을 하는 회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잘할 필요는 없고 그 일을 내가 해봤다 그리고 그 회사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까지는 그래도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봤는데 지원했다? 그러면 얄짤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한국인 디자이너분들이 있으니 그분들께 포트폴리오 리뷰를 꼭 부탁드려라.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진재님 오늘 나와주셔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썰 풀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사실 들으시는 분들에게 달려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현지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좋죠.